2023학년도 수능 연구교재 수능 특강 독서 주제 통합 5번째 질문입니다. 직업에 대한 맹자와 순자의 관점. 맹자와 순자, 직업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했는지 봅시다. 동양 철학에 대한 문제네요. 봅시다. 별로 지문이 길지도 않고, 봅시다. 어떻게 생각했나. 직업이라. 유교 전통의 봉건 사회에서는 신분 질서에 의해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었다. 그렇죠? 이로 인해 유교 사상에는 직업 윤리가 존재하지는 않았다는 주장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직업의 목적이 생계 유지의 수단, 사회적 역할 분담 및 사회봉사, 자아실현의 기회에 있다고 볼 때 직업 또는 일의 의미로 사용된 산, 업과 같은 관련된 맹자의 생각은 직업의 목적 및 가치 등 직업에 대한 그의 관점을 드러내고 있다. 직업의 목적, 가치 이런 것들에 그죠? 관점이 드러나 있다. 직업 윤리가 없는 게 아니라라는 거죠. 있다라는 거지. 봅시다. 맹자는 일반 백성은 항산 이 없으면 항심을 지닐 수가 없다. 이건 항산은 일정한 직업, 그러니까 생업의 의미로, 항심은 변치 않는 도덕적 마음, 선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데, 맹자는 일반 백성은 항심이 없게 되면 방탕, 도덕적인 어떤 마음, 이게 없으면 방탕, 사치 등 못하는 것이 없게 된다. 엉망진창이 된다. 도덕적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엄마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결국 항심, 도덕적인 삶,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마음이라는 점에서 맹자는 직업을 도덕적 삶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적인 바탕이라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인 어떤 바탕으로 생각했다라는 거. 하지만 맹자가 양해왕에게 경고한 내용을 보면 그는 직업에서의 이익 추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면서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 또 너무 이익 추구를 해버리면 위태롭게까지 할 수 있다. 맹자는 양해왕에게 사람들이 의로움을 뒤로하고 이익을 앞세우게 되면 서로 간에 빼앗는 일이 멈추지 않아 나라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라고 했다. 여기서 이익은 직업을 통한 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의미라는 점에서 맹자는 자신의 일을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지만 의로움, 즉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가졌다. 그러니까 직업을 통해서 이제 뭔가 이익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게 이제 너무 과해가지고 도덕을 벗어나가지고 이익을 추구하면 안 된다. 그 정도. 한편 직업이 도덕적인 삶과 관련이 있다는 관점은 직업의 선택과도 연결된다. 그러니까 직업 자체가 도덕과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직업의 선택에도 또 연결이 된다. 맹자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예로 들어 제시하고 있다. 그는 화살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화살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게 할까 걱정하고, 그러니까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화살은.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자신이 만든 갑옷이 사람을 보호하지 못할까 걱정하기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선택할 때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했다. 어떻게 화살을 만들어야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는 것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을 계속하는 것이고, 갑옷을 만드는 사람은 사람을 보호하려고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생각을 하는 것이다. 결국 맹자가 화살을 만드는 사람과 갑옷을 만드는 사람을 예로 든 것은 직업이 도덕적인 삶과 멀어지게 하거나 도덕적인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떤 직업을 가지냐에 따라 이 사람이 도덕적으로 나쁠 수도 있고
좋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는 도덕적인 삶을 실현하기 위해 걸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한다고 봤던 것이다. 그러니까 화살 만드는 사람은 나쁜 직업이네요. 그렇죠? 도덕적으로 좋은 직업이 아니고 갑옷 만드는 사람, 갑옷 만드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좀 훌륭한 직업이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된다. 직업의 가치, 직업의 이익 추구, 직업 선택에 대한 맹자의 생각을 통해서 그는 직업을 도덕적 가치와 간의 관계 속에서 파악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직업을 도덕을 상당히 연관시켰네요. 가치의 어떤 관계 속에서 파악했다.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그의 관점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도 있다. 그죠? 총알 만드는 회사에 다녀도 그 사람이 나쁜 건가요? 그거 아니죠, 그죠? 하지만 직업을 도덕과 연관지어 이해하는 맹자의 생각은 어떤 자세로 직업 생활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직업 생활에서 가져야 할 윤리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러니까 현실과는 좀 다르긴 한데 예전이랑, 근데 좀 좀 시사하는 바가 있다. 그 정도로 보면 되죠, 맹자. 그러니까 유교적 가치가 조금 이제 안 맞죠. 지금 현실과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다. 근데 모든 유교가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근데 직업 부분에서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이 있다. 지금이 안 맞는 거지. 또 미래 세대는 또 유교 같은 사상이 맞을지 몰라요. 저 몰라요, 그죠? 자, 봅시다. 전국시대의 유교 철학에서 맹자와 상반된 입장이었던 인물이 순자다. 춘추 전국시대 중국이죠. 그래서 순자 이 사람은 맹자는 인간의 본성과 욕망을 구분하고, 맹자는 본성과 욕망을 구분하고 타고난 선한 마음이 보존될 수 있도록 욕망을 적게 가질 것을 강조했다. 그러나 순자는 욕망을 인간의 본성이자 인간 활동의 기본 동력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존재하는 욕망은 없앨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없애거나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봤다. 오히려 이제 그 욕망을 나쁘게 봤는데 맹자는, 순자는 아니다. 욕망은 좋은 거다. 오히려 줄이지 말고 그냥 놔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상반된 입장이네요, 둘 다. 오히려 인간의 욕망 추구를 긍정하면서 욕망 추구를 오히려 이제 영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욕망을 추구해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부추기는 경향이 있었네요. 그죠? 순자는 직업에서의 노동을 통해 재화를 생산하고 이익을 얻음으로써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이제 현대 어떤 사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순자의 좀 어떤 사고 사상이 더 맞아떨어지네요. 맞아떨어지는 상황. 그의 이런 생각들 속에서 직업과 관련된 그의 입장들을 확인할 수 있다. 순자는 인간 욕구의 대상인 그러니까 욕구의 대상인 자연 만물은 뭘 갖고 싶어 하죠. 뭘 갖고 싶어 한다. 본래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도 남을 만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인간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욕망은 얼마든지 충족시킬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했겠죠. 순자는 이때 당시에. 그죠? 그러니까 자연 만물이 충분히 인간이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충족시킨다 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죠. 순자의 이 말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지만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서로 경쟁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그러니까 이미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인구수가 작기 때문에 그죠? 그만큼 수요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자연은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죠? 수요가 이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니까 욕심 마음대로 부려라. 경쟁할 필요도 없죠. 충분히 있으니까. 누구나 자신의 직업을 해서 노력을 하면 욕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죠? 맘만 먹으면 다 된다. 그러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 말에서 순자가 생각한 직업의 목적과 직업 윤리를 읽을 수 있다. 그에게 직업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그건 이제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며, 그가 생각한 직업 윤리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근데 좀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요건 좀 다르네. 그죠? 옛날에 시대는 이렇게 좀 자원이 풍족했던 시대에서 인구가 작아서 그런가? 봅시다.
어쨌든 한편 순자의 사상 속에서 직업의 선택과 관련된 입장도 볼 수 있는데, 그는 개인의 적성과 능력 및 지성, 덕성 등의 수준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고 보았다. 자신에 맞는 일, 수준에 맞는 일. 그는 물질적 욕망을 추구하면서도 일은 싫어하고 이익만 좋아하고 쉽고 편한 일만 원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싫어하는 본성이 인간에게 있다고 보았다. 와, 이거 잘 봤네요. 이러한 본성은 에 따른다면 사람들은 쉬우면서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만을 추구하든지, 쉽지 않든지 이익을 크게 얻을 수 있는 일만 추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의 욕망은 다양하지만 만들어지는 재원은 한정되기 때문에 사회는 각 개인들의 욕망의 추구로 인해 혼란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된다. 이거 막 전부 다 이러면 이제 경쟁이 생기는 거죠. 어떤 직업은 뭐 그냥 쉽게 그냥 돈 많이 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이거 하려고 그런다. 이러면 경쟁이 생기는 거겠죠. 맨 처음에 말했던 순자는 그 생각이 아니었죠. 자원이 충분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들, 이게 문제는 수준에 맞는 일을 해라. 네 수준에 맞는 일을 해라.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순자는 사람들이 욕망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욕망의 종류,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과 능력이 같지 않다는 점을 들면서, 그러니까 야, 너는 어떤 욕망을 갖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욕망이 뭐 어떤 사람은 이걸 원하고, 어떤 사람은 이걸 원하고, 그죠? 어떤 사람은 이걸 원하고, 뭐 예를 들어 뭐 이 사람은 직업에서 선택해서 조금씩 좀 돈을 작게 벌어도 뭐 좀 편한 일, 어떤 사람은 일이 힘들어도 돈 많이 버는 일, 뭐 이런 어떤 뭐 욕망의 종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욕망을 추구하는 방법과 능력. 어떤 사람은 막 똑똑하고 머리도 빨빨 돌아가고, 몸도 막 힘도 세. 그래가지고 막, 그죠? 빨빨 뭔가 처리할 수도 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막 힘도 없고 막 비빌대고 아프고, 자주 아프고 막 능력도 없어. 막 어떤 의지도 별로 없고 뭐 이런, 그죠? 이거 다 같지 않죠? 같지 않다. 다르다. 들면서 나라에서는 능력에 따라 해당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서 그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하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 넣고 어떤 사람은 여기 넣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하도록 주장했다. 이렇게 능력에 따른 직업의 분별이 있으면 직업마다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를지라도 다양한 재화가 효율적으로, 이러면 효율이죠. 누가 어떤 잘하는 걸 시키는 거죠. 좀 이 사람은 좀 뭐 똑똑해가지고 뭐 검사 판사 이런 거, 뭐 장관, 법무부 장관 이런 거 잘한다 하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뭐 힘이 세가지고 뭐 스포츠 같은 거 잘하더라. 뭐 이런 식의 효율적으로, 그죠?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으면서 효율적으로 생산이 되죠. 사회가. 그러면 사람들의 욕구가 고르게 충족되기 때문에 그 나라는 지극히 공평하게 된다.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또한 이러한 공평함 때문에 직업의 다름과 이익의 차이에 대한 정당성을 갖추어지는 것이다. 그죠? 그럼 이제 공평한 거지. 공평 말 그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0만 원을 벌고 이 사람이 1000만 원을 벌면, 야, 1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1000만 원 버는 사람하고 어떻게 공평하냐? 그게 아니죠. 이 사람은 작게 일하고, 그죠? 편하게 좀 사는 거고, 이 사람은 막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힘을 많이 쓰고 개고생을 하는 거죠. 그래갖고 1000만 원을 벌고, 얘는 조금 편하게 일하고 100만 원 벌고, 이러면 이제 공평한 거지. 그죠? 자신의 능력에 따라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똑똑해, 이 사람이. 그러면 나보다 훨씬 똑똑하다는 게 인정을 해. 그러면 얘가 뭐 큰 일을 함으로써 뭐 수입도 많이 가진다. 그럼 뭐 오케이, 인정. 근데 다만 공평하지 않은 경우가 뭡니까?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 놈, 시험도 나보다 점수도 낮은 놈이, 자기 엄마 아버지 백으로, 그죠? 막 의사가 된다든가, 이런 식이 이제 불공평한 거죠. 그런 거 잡아야지. 직업의 다름과 이익의 차이에 대한 어떤 정당성이 갖춰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름과 어떤 차이, 이런 것들도, 월급 이런 것도 차이도 정당성이 갖춰지는 거죠. 아, 이놈은 수능을 잘 봐서, 공부를 잘해서 열심히 해서 뭐 좋은 대학 가가지고 뭐 의사가 됐다. 뭐 그런 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지. 근데 막 뒤로 들어간다거나 뭐 돈을 주고 들어간다거나 백으로 들어간다거나 이러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잘난 것도 없는데 백으로 들어갔다. 하여튼 자 봅시다. 순자가 살았던
중국 전국 시대에는 여러 나라들 간의 전쟁으로 전국 시대니까 춘추 전국 시대죠. 이런 전쟁으로 백성들이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던 시기이다. 그가 인간 욕망 추구를 긍정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직업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궁극적으로 전체 재화를 효율적으로 생산하여 국가 부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각 개인의 욕망을 실현하여 국가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때 당시에는 너무 혼란한 시기였기 때문에 이제 순자의 사상이 맞아 들어갔다. 그렇죠. 아주 그 시기에마다 다 있습니다. 그죠. 맞는 어떤 그 사상들이 있다. 요즘은 어떤 사상이어야 됩니까? 요즘 좀 공평해야죠. 공평해야 됩니다. 그죠. 자, 봅시다. 1번. 가나에 대한 설명과 적절한 것은 1번. 넘어가고. 2번.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1번이네요. 3번이 여기 있나? 3번 좀 기네요. 3번 봅시다. 가나를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한 내용에 대해 보일 수 있는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거 막스 베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못하고 아는 것은 2번이네요. 그죠? 넘어갑니다. 4번. 나에 나타난 순자의 주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죠? 욕망을 위해서 3번이랍니다. 그죠? 자, 넘어갑니다. 또 그다지 해설할 게 없네요. 그죠? 쭉쭉 읽어지는 거라서. 오케이, 넘어갑니다. 다음 질문으로.